안녕하세요. 경매살인관 박육준입니다. 오늘 제가 좀 옛날에 얼핏 알았던 건데,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이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오늘 엄청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브리핑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충고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되는 공법 전문가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금 잠자야 될 시간인데도 좀 너무 큰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이거하고 이 물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물건을 알게 되니까 이 땅의 가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한번 종합해서 부족하지만 좀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정말 옛날에 얼핏 알았던 걸 정말 너무너무 크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일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산 69-1번지거든요. 토지 면적이 261평이에요. 임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억 3,800짜리 임야를 260평이거든요. 한 분이 27억에 받으셨어요. 27억에. 그리고 돈을 안 내셨어요. 미납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3억 3,800부터 시작해서, 입찰 보증금이 이때는 이제 두 번째니까 미납했으니까 20%죠. 거의 한 7천만 원을 넣고 낙찰을 받으셨어요. 28억에. 28억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과연 이분이 잘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아무리 저는 봐도, 이런 임야가 그러면 260평이니까 야 그리고 이게 28억의 낙찰을 받으셨으니까 평당 1,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 말고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 밑에 뭐 금맥이 숨어 있나? 아니면 뭐 정말 요즘 뭐 비싼 뭐 철광석이 밑에 땅속에 숨어 있지 않고서는 금덩이가 숨겨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공법을 나중에 풀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꼭 정말 이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저도 되게 어렵게 배웠거든요.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보전산지라고 돼 있죠. 그리고 공익용 산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면 도시지역이고 보존녹지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음, 우리가 이제 여기 공익용 산지는 대부분 공익용 산지, 산지법에 보면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농립업인한테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공익용 산지에서는 산림보호사 같은 30평 이하의 산림보호사 단독주택 형태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자, 이분이 왜 이렇게 공인용 산지에서는 사실 특별히 할 일이 많이 없는데 왜 이걸 낙찰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답을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 분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밑에 금광이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답은 이 안에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익용 산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법적으로 가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산지관리법 12조에 보면은요. 산지관리법 12조거든요. 이제 임야는 보통 산은 그죠? 산지는 보통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로 나누거든요. 준보전산지는 우리가 많이 개발하는 거죠.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하고 임업용 산지를 나누죠. 공익용 산지는 사실은 굉장히 개발하기가 까다롭죠. 그나마 임업용 산지는 약간 개발이 좀 쉬워요.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아까 그 경매물 건은 공익용 산지잖아요. 공익용 산지인데 공익용 산지죠. 그래서 쭉 내려보면 여기 보면 행위 제한이 있죠. 보전 산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개죠.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인데 자, 그럼 여기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더 내려볼게요. 밑에 좀 내려보면
그다음에 이제 공익용 산지에서 허용행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안에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 예외 조항이 여러분들 꼭 이거 정말 언젠가는 써먹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옛날에 제가 배웠던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법이 개정됐어요.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제 2항이 뭐죠? 공익용 산지죠.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그죠?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그러니까 공익용 산지에서 아까 열거했던 이런 것들 외에도 이 두 가지는 이 각각의 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행위 제한, 용도 지역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자, 4조 1항 1호 요걸 한번 클릭해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보존산지 나오고, 여기 보존산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좀 해주십시오. 가번에 이제 보존산지에서 임업용 산지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번에 공익용 산지, 공익용 산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9번에 나와 있더라고요. 공익용 산지 9번에 9번에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의 산지, 이게 바로 뭐냐면 보존녹지예요. 보존녹지. 보존녹지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4조로 한번 볼게요. 법제 4조. 자,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4조로 올려볼게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녹지지역 산지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법 제4조 1항 1호의 남목에서 9호까지 대통령령으로 하는 녹지지역이란, 아까 녹지지역이었죠. 녹지지역이란 보존녹지 지역을 말한다. 자, 그러면 경매물권으로 돌아볼게요.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공익용 산지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공익용 산지를 하더라도 공익용 산지에 허용 어떤 그런 그 개발 행위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그죠? 할 수 있는 행위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보존 녹지 지역을 적용받는 거죠. 우리 국토계획법에 대개하는 보존 녹지 지역의 그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보존 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적용받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경매물권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는 공익용 산지입니다. 공익용 산지인데 공익용 산지 중에서도 녹지 지역은, 그죠? 공익용 산지 중에서도 녹지 지역은, 그러니까 특히 여기 보전 녹지 지역은 이 공익용 산지의 가장 규제가 센 공익용 산지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의 보전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28억이라는 돈은 사실은 좀 과도한 것 같고, 이게 지금 현재 공익용 산지잖아요. 공익용 산지, 보존 녹지인데 공익용 산지의 행위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그죠? 보존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는 거죠. 이해 가셨죠? 저도 그래서 아까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영상을 제가 잘못 올린 게 있어서 바로 잡아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오늘 큰 하나 또 배움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건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보존 녹지 지역에서 행위 제한을 받는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서, 이분이 아마 진짜 이것은 대한민국 1%의 선수만의 영역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